내 마음 황금빛 날개를 타고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차분하게 봄비 속을 헤집고 5만 개 고개를 넘습니다. 지난번 노기제에서처럼 나지막한 고갯마루에서 움직이는 궁전은 은빛 날개를 덮니다. 그것은 마술사의 마법보다, 요정들의 신비함보다, 도깨비의 신기함보다 더한 나의 상상력으로 만든 날개입니다. 이 날개를 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네 바퀴 자동차는 바퀴를 잠시 쉬게 하고 나비의 날갯짓처럼 때론 나풀나풀 착륙 지점을 향해 하강하는 비둘기의 쫙 펼친 날개처럼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내 음악 여행에서 세계의 일부 즉 유럽을 여행할 때는 움직이는 궁전에만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능에도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황금빛 날개를 덮니다. 곤충의 날개와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의 눈에는 내 날개의 동력을 공급하는 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날개를 달았다 하더라도 나는 날갯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궁전이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봄비 내리는 이 아침 궁전의 날개도 꽃에 앉아 쉴 때에 접은 나비처럼 두 날개를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빗물 머금은 축축한 땅을 구르는 바퀴 소리가 덥시 좋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궁전과 나의 날개는 단 한 번의 날갯짓을 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고, 그렇게 동력을 얻은 행위의 결과는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일지라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로켓보다, 우주선보다 빠릅니다. 그것은 거의 빛의 속도와 맞먹습니다. 시간의 단위를 쪼개고 또 쪼개 더는 쪼갤 수 없을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그 막강한 힘은 쌍둥이별 시리우스까지 가는데 눈 깜짝하는 순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를 여행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듯 동네와 동네가 만나는 몇 곳을 지나면 동네가 모인 면이 만나고 헤어지는 땅도 있습니다. 황금빛 날개를 단 나는 비상하려는 욕심도, 먼 곳을 향한 동경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는 곳의 주변을 샅샅이 여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황금빛 날개를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빗소리 들으며 빗속을 가르며 찬찬히 그리고 여유있게 닦이는 유리창 비 사이로 세상 만물이 생명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관망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 됩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입니다. 일단 흥겨운 리듬과 건전하고 경쾌한 목소리가 여행길에 나서는 첫 곡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너의 손에 내 손에 건네던 술 한 잔이 우리는 외롭지 않소. 있으면 어떤가, 없으면 어떤가, 많으면 어떤가, 적으면 어떤가,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 대충 이런 노랫말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노래가 듣는 사람에게 전하려는 것은 마음의 풍요입니다. 요즘은 기타 하나 메고 주머니에 동전이 한 잎이 있건 두 잎이 있건 낡은 청바지에 빛바랜 티셔츠 차림으로 집시처럼 사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러하므로 이런 노래는 현대인에게 감각기관을 통하여 바로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노래에서 어른이 되어 어른처럼 생각하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덜 어른스럽던 시절, 소위 낭만과 청춘, 젊음, 사랑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느껴질 때에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하나의 방편 역할 정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들과 좀 달리 생각합니다. 오래된 이 노래를 들으며 나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합니다. 미래의 내 모습은 다가오지 않는 그 시점에서 만든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생각이 나중에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에 큰 발자취를 남긴 많은 위인의 말에서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단한 성공자의 입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컴퓨터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의 반이반 이상이 이 사람이 만든 운영체제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윈도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천재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현존 인물입니다. 그는 빌 게이츠가 시커먼 화면 즉 도스라는 운영체제에 만족할 때 벌써 윈도우처럼 그림으로 된 운영체제를 개발하여 다른 한 명의 공동 창업자와 허름한 지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만에 종업원 4,000명을 거느리고 연 매출 200억 달러를 올려 현대사의 신화를 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움켜쥔 그에게 바로 시련이 따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거대해진 회사를 경영할 사람을 택한 바로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좌절과 실망의 나날을 일시 보내며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사랑, 다른 방향에서의 새로운 모색을 통하여 다시 그가 창업한 회사에 복귀합니다. 그런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다음의 말을 살펴봅시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와 과거의 사건만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들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 인생의 고비 때마다 힘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현재의 우리 생각이 미래에 작용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련과 역경 극복, 재도전과 성취, 또 다른 성공 그리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남과의 투쟁 등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처럼 PC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지금보다 먼 훗날의 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윈도우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운영체제인 맥을 따라 만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그렇게 한 것은 개인 PC에서 복수 글꼴과 인쇄기술 등 컴퓨터에서 구사하는 글자입니다. 현재의 내 생각이 미래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엉뚱하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기타 하나 동전 한 잎에서 분명히 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래 내가 기타 하나, 동전 한 잎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주 앉아 건네며 술 마시며 살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를 멋지게 연주하는 그것이 아닌 좋은 사람과 건네는 술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서 왜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기타는 내가 가지고 싶은 앰프와 스피커로 대체하고 그것을 장착한 멋진 캠핑카로 바꾸고 나서 원하는 곳 어디든 여행을 하며 먹고 살기 위한 급급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동전 한 2%는 안 됩니다. 돈의 구속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나의 미래와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노래 한 곡을 더 듣습니다. 내일로 가는 마차입니다. 이 노래는 제목에서 바로 내일, 곧 가까운 미래를 직접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타 하나 동전 한 잎보다 이 노래의 장르는 박지가 않습니다. 이루지 못한 현재의 꿈과 그로 말미암은 슬픔을 승화하려는 의지가 내포된 감상적으로 부르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동경입니다. 마차를 타고 내일로 가겠다는 노랫말에서도 나는 가사의 일부 단어를 미래의 내 모습에 반영할 다른 단어로 대체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을 두세 번 반복해서 듣는 사이 빙기에 도착했습니다. 빙기에는 암벽이 많습니다. 겨우내 돌은 돌, 바위는 바위였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온 빙기의 암벽은 이제 돌이 아닙니다. 바위가 변했습니다.
바위의 표면이 미세하게 변한 그것보다 더 바위를 변하게 한 것은 바위에 붙어 사는 신비한 식물 때문입니다. 이 식물은 겨우내 갈색 잎을 주먹처럼 돌돌 말아 생장활동을 중단하여 죽은 같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봄을 재촉하며 내리는 빗물에서 양분을 취하여 짚으른 녹색 잎을 활짝 벌렸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한 해의 생명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식물로 말미암아 빙계의 암벽은 이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입니다. 이 노래는 듣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없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노래하나 궁금하여 별 관심 없이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바로 어떤 느낌이 오지 않아 또 들어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지 못해 또 들어봅니다. 어쨌건 감미로운 바이올린 전주는 좋습니다. 이 노래도 기쁨보다는 슬픔이 뺀 노래입니다. 모든 걸 주고 싶어도 이미 저만큼 멀어져 버린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의 관건은 거리가 존재하는 두 사람의 사랑의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의 눈물 따위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수동적으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노래는 사랑은 주는 거니까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음만으로 안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저 주니까 받는 사랑, 받으니까 주는 사랑, 그것은 대단한 사랑이 못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란 단어를 사랑의 완벽한 결정을 성교라고 했을 때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으로는 섹스를 섹스답게 하지 못합니다. 동물의 암컷이 냄새로 수컷을 유혹하면 수컷은 경쟁합니다. 암컷이 단 하나의 수컷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컷은 암컷과 단 한 번의 짝짓기로 종족을 이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건 결투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수컷이 발정난 암컷을 차지하겠다는 강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이러한데 인간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려면 그저 줄 때 기다리고 받기만 하려면 안 됩니다. 다행히 인간은 동물과 다른 이성을 지녔기에 사랑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구현하는 달콤한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로 가는 마차에서의 사랑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줄 사람을 알지 못하고 주고 싶은 사랑도 알지 못한다면 그런 막연한 사랑의 생각은 아예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 같은 일이 있어 사랑의 대상, 단박에 본능으로 느끼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감지하면 사랑을 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입니다. 인도의 어느 명상가는 섹스를 통해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랑의 직접적인 수단 섹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부처 곧 절대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수동적인 사랑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능동적인 사랑으로 감각적인 쾌감을 느끼고 그 다음 그것 뒤에 찾아오는 그 무언가를 통하여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종교의 교리나 허튼 현자들의 말에는 오로지 금욕을 통해서만 절대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을 무시한 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경지, 그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곳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완벽한 사랑을 도구로 써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듣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해도 힘들더라고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라고 노래합니다. 나는 이 노랫말도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입니다.
노래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여 들으므로 비 오는 핑계에서의 감상적이고 나약하고 아픔과 슬픔이 깔린 음악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목노주점, 그대, 잊으라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것들도 듣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번안곡으로 원곡은 샹송입니다. 내친 김에 원곡도 들어봅니다. 주룩주룩 봄비 내리는 골짜기에서 가요를 듣는 내 머릿속에 봄나물이 생각납니다. 아침에 두수동을 빠져나올 때 마른 잡풀 사이에 파릇한 연두빛 식물이 돋은 것을 보았습니다. 곱슬머리와 곰보를 연상하는 작은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이것이 봄나물 소식을 전하는 냉이보다 먼저 돋은 것을 보았습니다. 별맛은 없어도 이것은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광대나물입니다. 자잘한 꽃이 화려하고 잎이 별나서 이것은 봄나물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보다 맛있고 흔한 나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수동에 본 광대나물이 이곳 빙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봄나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쑥갓입니다. 이것도 광대나물과 마찬가지로 흔히 아는 봄나물 명단에서 오래전부터 빠졌던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흔한 봄나물을 일일이 먹어볼 생각입니다. 봄나물 생각하며 나는 봄처녀와 나물 캐는 처녀를 듣습니다. 가요에서 근대가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나는 머릿속 생각 따라 할 일 없이 비오는 핑계에서 음악여행하며 미래로 가는 현재의 내 시간을 알뜰히 쓸 것입니다. 2010년 3월 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